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뷰포트 클리핑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요. 예, 그냥 이렇게 놓고 뭐 기린만 그냥 조금 길게 만들어 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서 뭐 어떤 특정 부분이 안 보이거나 막 이렇게 잘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마 뷰포트 클리핑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거리가. 자, 컨트롤 D 프로젝트 세팅 쪽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뷰포트 클리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미디엄으로 돼 있는데 예. 자, 스몰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몰로. 자, 스몰로 해도 지금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얘의 사이즈, 지금은 이렇게 하이트를 뭐 한 500 정도만 기본적으로 요 사이즈인데, 제가 얘를 엄청나게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다가 곱하기 한 10배 정도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뒤에다가 곱하기 한 10배 정도 키울게요. 한번 보세요. 자, 키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쭉 조절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뭔가 어디 막 사라지죠? 예, 갑자기 어딘가가 막 사라집니다. 화면상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얘를 렌더링 걸어서 보면 이상은 없어요. 예, 뭐 픽처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단지 뷰포트 상에서 특정 거리를 지정을 해서 그 뒷부분이나 혹은 앞부분을 클리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클리핑. 물론 이 거리는 아까 거기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스몰로 되어 있는데 스몰이라는 사이즈가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파 쪽이 이렇게 지금 뭐 10,000cm로 되어 있는데 예, 얘를 더 늘려주면 예, 여러분들이 얘를 더 늘려주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줄여주면 조금 볼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도 니어 쪽도 예, 쭉 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앞쪽도 예, 앞쪽도 이렇게 사라지죠. 예, 예, 물론 렌더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혹시라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 할 때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거리 같은 거 사이즈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실제 존재하는 그 물체와 비슷한 사이즈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물론 이걸로 조절해 줘도 되지만 얘를 조금씩 더 크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예, 미디엄 정도로 해주면 더 또 잘 보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그거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얘가 스케일이 엄청나게 더 커진다든지 예, 이랬을 경우에는 또 쟤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 보세요. 또 안 보이죠. 예,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더 크게 라지 더 많은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내가 보겠다 이거죠. 예, 물론 뭐 라지까지 간다는 건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정되는 거는 렌더링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렌더링하고는 별개인데 실제 렌더링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존재합니다. 예, 얘 다시 기본값대로 돌릴게요. 리셋. 그 다음에 네, 실제 렌더링에 존재하는 거 그냥 뭐 큐브로 하나 할까요? 자, 카메라에 있는 거죠. 카메라. 자, 카메라 리셋 시킬게요. 그래서 카메라를 예, 제가 정면에서 좀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카메라 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카메라에도 보면 디테일 쪽에 들어가시면 클리핑이 있습니다. 니어가 있고 파가 있고 니어는 앞쪽이죠. 자, 앞쪽도 얘를 높여 볼게요. 그럼 앞쪽이 점점 깎여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이 점점 깎여 나가죠. 마치 여러분들이 무슨 부울린 같은 거 쓰는 것처럼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 렌더링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얘는 실제 렌더링에도 예, 매터리얼을 하나 주겠습니다. 일부러 좀 눈에 띄는 색으로 줄게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실제로 렌더링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 카메라 살짝 틀어버릴게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이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깎여 나가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어떤 물체가 이렇게 깎여면서 사라지는 걸 할 때 실제 이걸 작업하려면 여러분들 그 불린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린이 오히려 더 무겁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복잡하다면 불린 작업할 때 오히려 이게 더 계산을 많이 합니다. 불린으로 하는 게. 이랬을 경우에 아예 이렇게 카메라 클리핑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뒤쪽에서부터 깎여오는 것도 괜찮고요. 예, 뒤쪽에서부터 좀 많이 낮춰야겠네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요쯤 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깎이면서 사라지는, 이게 실제로 렌더링에 영향을 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뭐 흰색 주고 해서 매트 같은 걸로 만들어 써도 되고요. 자, 어쨌든 클리핑은 두 군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윈도우 쪽에 있는, 프로젝트 세팅 쪽에 있는 거는 렌더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실제 렌더링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은 카메라에 있는 디테일에 있는 클리핑, 얘를 이용하시면은 실제로 렌더링에도 영향을 주면서 마치 물체가 깎이면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 니어 다 깎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이런 거를 실제로도 작업에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용해 봤고요. 한두 번은. 이게 더 불린보다 가볍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린으로 이걸 뚫으려면 아무래도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자, 요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